안녕하세요. 닥터스텔라의 신영진 원장입니다. 여의중 수술 후에 불만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상담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함몰, 탄력도, 그리고 수술 전보다 크게 변화가 없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술 후 불만족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혈전 수술 후기나 여혈전 수술 카페 등에서 보면 수술 후 함몰이 생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함몰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유증 재수술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불완전한 제거에 의한 불만족과 함몰인 것 같은데요. 함몰 중에도 유름 부위 함몰 증상이 가장 많습니다. 여유증 수술이라는 것은 일단 증식된 유선을 제거하고 그 주변 부분에 지방들은 지방 흡입을 통해서 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때 유선 부위를 너무 많이 파서 제거를 했다든지 혹은 유선 주변 부분에 지방들을 너무 많이 남겼을 때 유름 부위가 푹 들어가 보이는 함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술 중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술 집도 의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다른 부분은 평상시는 괜찮은데 힘을 줄 때 어느 한 부분이 들어가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회복하면서 근육층과 지방층 사이에 응축 현상, 즉 뭉치는 현상이 생겨서 힘을 줄 때 근육이 위의 조직들을 당기면서 생기는 것이죠. 주로 회복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수술 후에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함몰 증상은 수술 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보증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몰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부족해서 유선 부위를 너무 과감하게 파듯이 제거를 했다든지 혹은 유선 주위 부분의 지방층들이 이제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지방 흡입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상대적으로 유름 부위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남아서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힘을 줄 때만 어느 부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회복 과정의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응축된 부위를 풀어준다든지 심한 응축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 당겨지는 부위를 떨어뜨려서 피부 재배치를 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여혈전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모양의 변화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수술 전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 직후에도 별 차이를 모르겠다 하는 경우와 수술 직후에는 모양이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오는 것 같다 하는 경우로요. 수술 직후 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불완전하게 제거가 되었을 확률이 많아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는 수술 직후에는 모양이 괜찮았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나아 보이는 느낌이다 하는 경우인데요. 여유증 수술을 하고 나면 지방과 유선 조직이 제거되면서 피부와 근육층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회복하면서 잘 붓고 모양이 잡혀가는 것인데 이걸 도와주는 것이 압박복이고 여유증 수술을 하면 자세랑 압박복을 신경 쓰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때 이제 회복하면서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이 뜰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 몸은 이제 거기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바이오 본드라고 하는 것이고 일종의 흉 조직입니다. 이 바이오 본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주파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 직후 모양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혈전 수술 후 탄력도가 떨어진 것 같다, 처져 보인다 하는 분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여유증 수술은 빠른 시간 안에 유선 조직하고 지방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제 살을 급속하게 뺐을 때처럼요. 이렇게 가슴 부위 볼륨이 빠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피부라는 건 남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탄력도가 떨어지고 처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전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피부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피부가 너무 얇다든지 튼살이 많다든지 처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고주파 타이트닝 수술을 같이 함으로써 이를 예방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 타이트닝 수술은 지방하고 유선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 아래 진피층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피부 아래층으로 가는 타이트닝 기계가 들어가서 고주파를 쏴주는 것이고요. 이게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조직의 응고작용을 유도하고 피부의 수축과 타이트닝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 후 운동을 통해서 가슴 윗근육을 더 키워주는 것도 처짐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운동도 소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 방법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담배, 술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특히 여유증은 모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수술이고 모양이 잡혀가는데 회복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2주간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달까지도 컨디션 떨어질 정도로 과음하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복 속도도 그렇지만 음주 후에 본인도 모르게 충격을 받아서 지연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는 기본적으로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여유증 수술은 지방흡입을 같이 하는 수술인데 지방흡입 후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그 지방층의 응축 현상도 더 생기기 때문에 회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